393페이지를 갑니다. 여러분들 393페이지에 가면 이제 요 말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 이해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이해하고 있냐면 다 요거는 다 알고 있거든. 집합 건물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분리처분할 수 있다, 없다. 그 분리처분할 수 없다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분리처분할 수 없느냐 이 말이거든. 그거는 대지권 등기를 하면 분리처분이 안 돼. 대리권 등기하기 전에는 분리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출발을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 할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여기에 아파트가 있다면은, 자 보세요. 여기에 1701호가 있거든. 그러면 정리합니다. 101동의 표제부가 있답다. 있죠. 1701호의 표제부가 뭐다? 있어. 101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701호입니다. 1701호. 그러면 이제 요렇게 되어졌어. 표제부입니다.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입니다. 요래 해가지고 요렇게 되어졌어. 요렇게 되어졌어요. 요렇게 되어졌어. 그 다음에 여기에 대지권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합 건물의 표제부가 몇 개? 두 개. 두 개를 또 상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단, 이거는 뭐다? 하단. 됐죠? 그럼 여기서 표시 번호가 나옵니다. 접수가 나와요. 그 다음에 건물 번호가 나와요. 건물의 내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등기원인 기타가 나와. 그러니까 여기에 표시 번호입니다. 대지권의 종류가 나와요. 그 다음에 대지권의 비율이 나와요. 그 다음에 등기원인 뭐가 있다? 기타. 자, 그럼 보세요. 요거는 제가 1701호의 등기부를 그린 겁니다. 그 여기서 건물 번호 1700m 1호. 그 다음에 요게 아파트도 토지가 있답다. 요 토지 등기부를 제가 그리는 겁니다. 토지 등기부 요렇게가 갑구를 그립니다. 갑구 소유권이에요. 요렇게 되어졌어. 그럼 여기에 순위 번호가 있고 등기 목적이 있습니다. 접수가 있어. 등기 원인이 있어. 권리자 기타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집합 건물 등기부 표제부고 요거는 토지 등기부 갑구예요.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거는 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대지권 등기는 한 번 한다, 두 번 한다, 두 번. 건물 등기부에도 하고 토지 등기부에도 해야 하네요. 해. 그럼 건물 등기부에는 표제부에 한다, 갑골구에 한다, 표제부에 합니다. 자, 토지 등기부에는 표제부에 한다, 갑골구에 한다, 갑골구입니다. 이해합니까? 그 다음에 건물 등기부에 하는 거는 이름을 뭐라고 보냐 할 때 이름을 이거는 이제 시작 대지권 등기 밑에 거는 시작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요런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자 정리를 할 때 이랍니다. 똑같은 말이라 똑같은 말인데 제가 항상 얘들 때 이랬어요. 제 몸이 있죠. 제 몸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본가에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부를 때는 희수야 이래 불러요. 오케이? 처가에서 장모님이 저를 부를 때는 목서방 우리 목서방 이래 불러요. 안 불러요? 우리 목서방이라고 부르지. 그래 불러요 안 불러요? 아니 그러니까 대상은 똑같은데 여기에서는 희수야 이래 부르고 여기에서는 목서방 이래 부른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제 딸이 저를 부를 때는 아빠 이래 불러요. 아들이 저를 부를 때는 아버지 이래 불러요. 아내가 저를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요? 아닙니다. 원수야 이래 불러요. 자기야 이래 부르는 거지.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호칭은 똑같은 겁니다. 그럼 제 말은 이제 보세요. 똑같은 글자예요. 보세요. 똑같은 글자입니다. 요게 건물 등기부거든. 1. 소유권이 무슨 권이다? 대지권에. 그럼 여기에 이제 보세요. 보존 등기입니다. 2. 소유권이 무슨 권이다? 대지권. 그러면 요 글자와 요 글자는 글자가 똑같잖아요.
오케이? 그럼 이 건물 등기부에서 요거는 뭐라고 부르냐 할 때 대지권 등기라고 부르는 것이고, 여기서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그럼 대리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대지권이 무엇이냐? 대리권이 뭐다? 소유권이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글자가 똑같잖아요. 이걸 건물 등기부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대지권 등기. 토지 등기부에서는 시작.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이래 부른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아파트는 여러분들 글자를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원점에서 다시 해봅시다. 공시법 시간에 분리 처분할 수 없다는 말은, 분리 처분할 수 없다는 말은 세 번이 나옵니다. 요역지와 지역권 분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비담보채권 저당권 분리 처분할 수 뭐다? 없다. 집합 건물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분리 처분할 수 뭐다? 없다. 두 번째, 등기를 두 번을 해요. 두 번. 그러면 지역권 등기 성역제도 하고 요역제도 한다. 그럼 성역제는 신청이다 직권이다? 신청. 요역제는 뭐다? 직권. 그럼 집합 건물의 대리권 등기도 두 번을 하는 거라. 건물 등기부에도 하고 토지 등기부에도 하고, 건물 등기부에 하는 거는 신청을 하는 게 신청, 토지 등기부에 하는 거는 등기관이 뭘 한다? 직권. 그럼 결론은 등기를 두 번 하는 거는 둘 다 뭘 한다? 직권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왔거든.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한 후 등기관은 직권으로 토지 등기부 해당구 사항란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관이 직권으로 뭐다? 한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법대로 해볼게요. 정리합니다. 집합 건물은 정리합니다. 건물 등기부에 대리권 등기를 한 후 등기관은 토지 등기부 해당구 사항란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며 그때부터 토지와 건물은 일체성을 이루기 때문에 분리처분할 수 뭐다? 없다. 제 말은 대리권 등기를 하면은 분리처분이 안 돼요. 대리권 등기하기 전에는 분리처분할 수 뭐다? 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이리로 와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이런 말이거든. 보세요. 이 아파트 건설회사 겁니다. 대리사용권도 누구 겁니까? 건설회사. 그러면 이걸 갑에게 분양을 해가 소유권을 넘기면 같이 가야 된다? 따로 가야 된다? 같이. 그런데 아직 대리권 등기는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안 했으니까 분리처분할 수 뭐다? 있다.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넘기고 대지사용권은 나중에 이전하기로 약정할 수 뭐다? 있다. 됐죠? 그러면 이제 건물은 누구한테 넘어갔다? 가. 누구한테 넘어갔다? 얼. 누구한테 넘어갔다? 병. 정. 이런. 그러면 언젠가는 건설회사가 대리사용권도 넘겨야 된다? 안 넘긴다? 넘길 때 일이 왔다? 일이 넘길 것이냐? 바로 넘길 것이냐? 이 말입니다. 바로 넘길 수 뭐다? 있다. 요게 대리사용권 이런 등기를 할 수 뭐다?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서 보세요. 1번에 보면은 393페이지에 1번에 보면 이래 놓거든. 구분 건물을 신축한 자가 대리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니까 아직 대리권 등기 됐다 안 됐다? 안 됐으니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분리처분할 수 뭐다? 있다. 그럼 이 말은 건물만 소유권 넘기고 대리사용권은 나중에 넘기기로 약속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나중에 대리사용권을 이전해 줄 수 뭐다? 있다. 됐습니다. 감 잡았죠? 네. 자, 그럼 5번으로 내려오세요. 어입니다. 대리권입니다. 대리권. 구분 건물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해 건물에 대리가는 대리사용권 중에서 전유 부분과 죽었습니다. 분리 처분할 수 없는 권리가 무슨 권이다? 대지권이에요. 되죠.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한 번 한다, 두 번 한다, 두 번. 어의를 가봅시다. 대지권 등기란 구분 건물 소유자가 건물에 대리가는 대리권을 공시하여 건물 동그라미 쳐섭니다. 등기 기록 중 죽었습니다. 표제부. 그러니까 건물 등기부는 어디다 간다? 표제부. 짚어놓으세요. 요게 지금 표제부다 이 말입니다. 요게 표제부다. 표제부 아니다. 표제부. 여기다 요게 글자 읽어보세요. 시작. 대지권의 표시. 그러면은 5,000분의 77 나오죠? 그러면 땅의 면적이 얼마다? 5,000. 그 중에 1,701호가 77만큼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 됐다 안 됐다? 네. 이게 대지권 등기예요. 오케이.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오세요. 3번으로 갑니다. 대리권 등기의 실행인입니다. 1동 건물의 표제부입니다. 옆으로 갑니다. 1동 건물의 표제부 하단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옆에다가 줄 것이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됐죠? 네. 그 밑에 전유 부분 내려오세요. 내려온다. 구분 건물 표제부 하단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자, 줄 것입니다. 시작. 대지권의 표시. 213페이지로 잠깐 갔다 오겠어요. 213페이지로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그게 아파트 등기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위에 보면은 자, 위에서 셋째 줄에 내려오니까 1동 건물의 표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셋째 줄 내려오니까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셋째 줄 내려오니까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있죠? 셋째 줄 내려오니까 대리권의 표시 있죠? 그러면 위에도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있답다, 있죠. 밑에도 대리권의 표시가 있답다, 있죠. 그러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자,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칠판을 잠깐 봅니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1동이 있고 전유 부분이 있거든. 그럼 1동에 상단이 있고 뭐다? 하다. 그럼 상단이 있고 뭐다? 하다. 상단에 하는 거는 1동 건물의 뭐다? 표시. 시험에 안 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요랬거든. 전유 부분 건물의 뭐다? 표시.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잠깐만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래 말했습니다. 이거를 이해할 때 이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다, 별개 아니다? 별개.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다. 오도와 있다? 오. 그럼 집합 건물도 토지 등기부가 있다, 없다? 있다. 토지 등기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래 말했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파트 토지 등기부 본 사람이 있냐 없냐 이 소리거든. 그거는 아마 없어. 그 말은 있기는 있는데 사용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있기는 있어요. 사용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고 팔 때는 땅을 사고 판다고 생각한다. 건물을 사고 판다고 생각한다. 건물을 사고 판다고 생각하죠. 그럼 다 보세요. 건물을 사고 팔면 토지도 가치가 따로 가요? 가치. 요거는 이해됩니까? 그럼 건물을 사고 팔면 토지도 같이 간다는 거 이해합니까? 네. 따라서 건물 등기부 속에 토지에 관한 사항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토지 등기부는 별도로 있고 건물 등기부 속에 또 토지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왜 상하로 나누느냐? 상은 건물을 나타내고 하는 뭐를 나타내고 토지. 상은 뭐다? 건물. 하는 뭐다? 토지. 막말로 해봅시다. 위에 건물이 있다. 아래에 건물이 있다. 위. 그래서 위에 건물을 표시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게 답이 나와 있잖아요. 1동의 상단에는 1동 건물. 글자 그대로 나오잖아요. 전유 부분의 상단에는 전유 부분 건물. 이거는 시험에 안 내는 거지. 맞죠? 네. 그러면 이제 하단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단은 이거는 대지권의 목적인 뭐의 표시? 토지의 표시. 이거는 뭐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그러면 외우기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위에 게 긴 게 나오고 아래 게 짧은 글자가 나온다. 이래가 외우세요. 그냥 위에 게 길고 아래가 짧은 거예요. 이해합니까? 요게 요 흰 글자 요게 무슨 권? 대지권. 요게 뭐다? 대지권. 이게 대지권 등기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대리권 등기를 물을 때는 이 하단 이래 묻는 게 아니고 그냥 건물 등기부 어디에다가 한다? 표제부에 한다. 이래만 묻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됐어요. 그럼 딱 해결했어요. 통과. 자, 그럼 이제 뒷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394페이지를 가세요. 그럼 394페이지에 가면은 보세요. 갈로 열고 3번으로 갑니다. 대리권이라는 뜻의 등기거든. 1. 등기관이 건물의 등기 기록에 대리권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알아서요. 동그라미 칩니다. 직권으로 대리권의 목적인 동그라미 칩니다. 토지. 등기 기록에 소유권, 이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리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마다 한다. 자, 그럼 이제 제 손을 다시 보세요. 출제위원이 물을 때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요래 공부를 합니다. 제 말을 들어봅니다. 아파트는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거든. 그럼 101동에 표제부가 있답다. 있죠. 1701호에 표제부 갑구 얼구가 있답다. 있다. 자, 그럼 아파트를 물을 때는 갑구 얼구는 안 묻습니다.
왜 안 묻느냐 하면은 아파트는 개인의 성격이다, 공공의 성격이다. 공공의 성격이니까 표제부를 묻는다, 갑골구를 묻는다, 표제부. 오케이? 네, 아파트는 표제부를 묻습니다. 일동의 전체에 관계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럼 전부 다 표제부를 묻는데 갑골구에 등장하는 글자가 한 글자가 딱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대리권이라는 뜻의 등기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럼 출제인의 시험은 어떻게 내느냐 하면은 다음 중 집합건물 등기부의 표제부에 기록되는 사항이 아닌 것 이래 물어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1번의 소재 지번 오더와이다. 표제부의 소재 지번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2번입니다. 건물의 번호 오더와이다. 101동 1701호 이게 건물의 번호지. 나와야 나요?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럽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오더와이다. 4번입니다. 대지권 등기. 오더엑스다. 5번입니다.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이래 딱 내는 거라. 그럼 답은 몇 번이다? 5번.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키를 딱 잡을 때 집합건물은 표제부를 시험에 낸다. 그런데 갑구의 시험에 내는 건 한 개가 있다. 그러니까 표제부를 배우는데 갑구를 배우는 건 갑골구를 배우는 건 한 개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대리권이라는 뜻의 등기. 그럼 대리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표제부다, 갑골구다, 갑골. 그것만 딱 가져가면 돼요. 그럼 시험에 갈 때 칠판을 보세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이래 나오죠. 출제원이 요래 써주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대지권이라는 뜻 이래만 씁니다. 오케이? 네. 이래도 대리권이라는 뒤에는 뭐가 생략됐다? 등기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대리권이라는 뭐다? 뜻. 그럼 오늘 키는 뭐고? 뜻. 그럼 대리권이라는 뜻은 대지권이 무엇이냐? 대리권의 소유권이다. 지상전세, 임차권. 그럼 대리권의 소유권이면 갑구이하고 지상전세, 임차권이 뭐고? 을구해야 돼. 통과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그게 갈로 열고 4번에 대리권의 변경 등기 이래 나오거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옆에 이제 의의를 가봅시다. 의의를 갑니다. 대리권의 변경 등기란 구분 건물의 일체성은 대리권의 표시하는 변경에 구분건물 등기로 동그라미 칩니다. 표제부입니다. 표제부입니다. 아파트는 표제부를 배운다. 갑골구를 배운다. 표제부. 그러면 395페이지 제일 위에 가보세요. 제일 갑니다. 등기 신청입니다.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죽었습니다. 1개월 이내. 그 다음에 4번에 대위 신청에다가 줄 것을 대위존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거기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해볼게요. 이쪽으로 잠깐만 와보세요. 키를 딱 잡을 때 어떻게 키를 잡냐 할 때 대지권의 무슨 등기다? 변경 등기입니다. 그럼 이거 표제부에 한다? 갑골구에 한다? 표제부에 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아파트는 표제부를 배운다. 갑골구는 배운다, 안 배운다? 아파트는 표제부를 배우는데 갑골구는 한 글자만 딱 나온다 그랬다. 시작.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나머지는 전부 다 표제부다 이 말. 오케이.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아니 너무 쉬워요. 제 말 들어보세요. 여기 아파트가 있거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래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대지권이 변경이 된다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럼 이제 쉽게 이야기할 때 이래 봅시다. 옛날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요게 아파트가 1980년도 현대아파트입니다. 현대아파트. 1980년 현대아파트는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약 40년 전에 우리나라 아파트를 지을 때는 주차장이 있거든. 그럼 전부 다 지상에 있지, 지상에. 맞죠? 네. 그러면 또 1980년 그 당시에는 한 가구당 자가용이 한 대꼴이 안 돼요. 오케이? 그런데 현대아파트는 최고의 아파트니까 한 가구당 한 대꼴로 해가 주차장을 지상에 만들었어. 처음에 입주할 때 널널하다, 널널하지 않다? 널널. 이게 40년이 지난 오늘날 보니까 한 가구당 자가용이 한 대다, 두세 대다, 두세. 밤마다 주차 전쟁 일어난다, 안 한다? 일어나. 그럼 제가 12시에 퇴근했어요. 몇 바퀴 돌아야 안 돌아요? 돕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빈 공간이 좀 있어. 빈 공간이 좀 있으니까 비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다가 옆차 긁어버릴 수 있다. 있지. 그럼 빨리 빼야 돼, 안 빼야 돼요? 아니 옆차를 긁었으니까 빨리 빼야지. 그래 여기다가 차 대놔야 되죠.
그럼 요게 이제 끓긴 차죠. 아침에 일어나면 간밤에 비양심적인 사람이 남의 땅 걸고놓고 도망갔다고 노발대발 해야 하는데요. 인심 안 좋아요. 주차 인심 안 좋아요. 오케이? 네. 그러면 아파트 분야회장이 나서가 우리 이래가는 안 되겠다. 차라리 옆에 공터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공터를 사들일 수 있냐냐 이 소리거든. 사들이고 안 들이고는 후차적인 문제고 이론적으로는 사들일 수 뭐다? 있죠. 그러면 이 비율이 달라진다 안 다른다? 달라. 그럼 변경등기 해야 되는데요. 또 다른 각도로 말하면 대리권이 지상권일 수도 있다 있죠. 그럼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럼 아파트 값 안 올라요. 그러면 분야회장 나서가 한 가구당 1억씩 내가 이 땅 사버리자. 말 돼야 안 돼요? 네. 그럼 대리소유권은 무슨 권으로 바뀐다? 소유권. 이게 대리권의 변경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은 딱 요거만 딱 외우세요. 대리권의 변경은 표제부에 한다, 갑골위에 한다, 표제부. 근데 안 외워도 됩니다. 표제부는 매돌림이 한다, 1억. 표제부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표제부는 항상 단독이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 매돌림이 한다, 1억. 그 갑구는 며칠? 60일. 얼굴은 너무 있다, 없다. 그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표제부는 무조건 1월. 표제부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럼 이제 마지막에 하는 말은 제가 하나만 해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구분 건물은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다. 오덱스다. 이런 거는 답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공부해버리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변경이 되었다면 아파트 주민 전체가 가서 변경 등기해야 될 거냐, 분야회장 혼자 가서 변경 등기가 되냐 안 되냐 이 말입니다. 할 수 뭐다? 있다. 그럼 항상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아파트라는 말만 딱 넣으면 주민이 전체가 간다, 대표자 혼자 간다, 혼자 가서 다 대위 신청해 줄 수 뭐다?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럴 리는 없지만 표제부에 하는 등기는 표시에 관한 등기입니다. 갑골구에 하는 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입니다. 그럼 공부 딱 할 때 아파트는 전부 다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다. 있는데 이 대위 신청은 표제부를 말하는 거다. 갑골구를 말하는 거다. 표제부. 아파트는 무조건 표제부라니까. 그 대리권이라는 뜻의 등기 하나만 갑골구에서 나오는 말이다. 이 말. 이해했죠? 네. 그리고 그게 지금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밑으로 이제 내려오세요. 분리처분 금지가 쭉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걸 공부할 때 요래 공부를 해버리세요. 이거를 있잖아요. 책에 거기에 설명이 장하게 돼 있거든. 그럴 때 이제 요래만 딱 공부를 합니다. 자, 칠판을 잠깐 와봅시다. 요래만 딱 공부를 합니다. 좀 전에 제가 요렇게 공부를 했어요. 자, 요리라 보세요. 자, 여기에 무슨권? 용익권. 여기에 무슨권? 저당권. 무슨권? 소유권. 무슨 자? 처분의 자. 자, 정리합니다. 건물, 다시 합시다. 토지만 소유권이든 할 수는 뭐다? 없다. 토지만 저당권 들어올 수는 뭐다? 없다. 건물만 소유권이든 할 수는 뭐다? 없다. 건물만 가압류 들어올 수는 뭐다? 없다. 그럼 건물만 전세 들어올 수는 뭐다? 있다. 요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좀 전에 했던 거, 요거를 이제 보세요. 자, 요래 되어졌거든. 여기에 사는 사람은 구분 건물 소유자입니다. 전부 다 소유자죠, 그죠? 그럼 요 토지가 있죠. 토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무슨 권이 있다? 지상권. 그럼 지상 뭐다? 권자. 하나는 시작. 지상권 설정자. 요 사람을 지상권 설정자를 부르도 되고 무슨 자? 토지 소유자.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요 사람은 갑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다? 갑. 이 두 개가 분리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갑이 을에게 1701호를 매매하면 갑이 갖고 있던 지상권도 을에게 같이 간다? 따로 간다? 같이. 그럼 건물만 소유권이든 할 수는 뭐다? 없다. 이해됩니다. 요거는 시험에 안 됩니다. 요래됩니다. 그러면 지상권자가 누구다? 가. 그럼 지상권자가 지상권만 을에게 이전할 수는 뭐다? 없다. 지상권만 저당권 설정할 수는 뭐다? 없다. 요 말만 딱 기억하면 돼. 그러면 여기에 이 아파트에 땅을 빌려주고 있는 토지 소유자는 누구다? A. 결론입니다. A는 토지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건물에 대한 권리는 뭐다? 없어. 그럼 A가 갖고 있는 지상권 설정자는 대리권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이 대리권이 아닙니다.
그럼 A가 B에게 매매를 해도 이 두 개는 분리된다, 안 된다? 그러면 땅 주인은 소유권 이전할 수마다 있다. 땅 주인은 땅에 저당권 설정할 수마다 있다. 요래만 가져가면 됩니다.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럼 끝. 됐어. 우와, 잘했어. 자,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넘겨보는 겁니다. 자, 교과서 398페이지를 갑니다. 이의신청인데, 요거는 옛날에는 시험에 안 나왔었어요. 근데 26회와 28회는 시험에 냈었어요. 근데 28회 시험 문제와 26회 시험 문제는 정답이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갖고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럼 이제 이리로 와보세요. 자, 이제 이리로 와보세요. 자,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컨 타이틀로 이의신청이거든. 그 이의신청은 이제 이렇게 합니다. 등기관의 부당한 처분 결정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수 있다. 안 외워도 됩니다. 그냥 들으면 됩니다. 부당한 처분,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수 있다. 이래 놨거든. 그럼 여기서 부당한 처분이 뭐냐?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열람 발급입니다. 자, 해봅시다. 등기부는 누구나 열람 발급 받을 수 있다. 오더와이더. 근데 열람 발급을 안 해주는 거라. 안 해주니까 이의제기할 수마다 있다. 우리나라 등기의 접수는 의무적입니다. 그 말은 잡으세요. 민원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게 신청이라. 등기하고 탁 받아가는 게 뭐다? 접수. 받아가가 한 장 한 장 넘기는 거는 접수다, 심사다? 심사. 그게 심사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서류를 제출했는데 서류 자체를 안 받는다는 거는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접수를 안 해주는 거라. 그게 부당한 뭐다? 처분. 그 다음에 이제 키는 이제 이겁니다. 등기 뭐다? 실행이 된다 말이에요. 그럼 요 글자를 잠깐 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결정. 요 결정이 각하 결정. 요거 이제 잠깐 해놓고 넘어갑니다. 올해 시험에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는 요 안으로 안 들어갔어요. 이 자리에서 그는 시험 바로 내버린 거라. 그럼 한번 해봅시다. 등기간의 부당한 처분 결정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수 있는데 이 부당한 처분 결정의 판단 시점은 처분 결정을 내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처분 결정을 내린 당시라는 말은 오늘 내가 등기 신청했는데 오늘 안 해주더라. 그럼 오늘 등기간의 처분이 부당해야 이의제기하는 거지. 1년 있다가 신사실, 신증거를 갖고 이의신청이 되냐 안 되냐 이 소리라. 자, 우리가 이때는 상식으로 푸셔야 돼요. 상식이 안 되는 경우가 나타나거든. 제발 들어옵니다. 오늘은 증거가 없었어. 근데 한 달 있다가 새 증거가 발견이 됐어. 그럼 이의제기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지. 맞다. 한 달 있다가 새 증거가 발견되면 이의신청할 수 있어야지. 그런데 안 된다고 그래. 그 왜 안 되느냐? 이때는 단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법은 권위주의적이다, 권위주의적이 아니다. 여러분들 법과는 상당히 권위주의적입니다. 그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권위는 좀 누려도 되지만 법에는 법을 만들 때는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만든다, 불리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오늘 등기간의 처분이 부당해야 이의제기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한 달 있다가 새 증거를 갖고 이의제기하는 거는 받아준다, 안 받는다? 요게 시험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답만 딱 외우세요. 상식은 신사실, 신증거를 갖고 이의제기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법에는 있다, 없다. 요게 시험에 2번을 냈는 거예요. 26회도 이래냈습니다. 틀린 것을 고르세요. 신사실, 신증거를 갖고 이의제기할 수 있다. 오덱스다, X. 28회도 신사실, 신증거를 갖고 이의제기할 수 있다. 오덱스다, X. 있다, 답다, 없다. 고래밖에 시험에 안 냈어. 오케이? 그건 답만 딱 하면 되잖아요. 신사실, 신증거를 갖고는 이의신청할 수는 뭐다? 없다. 이래 됩니다. 상식이 안 통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리로 와보세요. 요 각하 결정하고 등기 실행하고 낱말 뜻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래 해보세요. 각하 사유 아닌데, 각하 사유로 각하 결정을 내리더라. 자, 밑에 걸어 봅니다. 각하 사유인데 각하
하지 않고 등기를 실행하는. 그러면 시험에 만약에 나오면은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장에서 지금 출제윤이 각하 결정을 묻는지 등기 실행을 묻는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거든. 보세요.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는 각하 사유가 명문으로 11개를 정해놨다, 안 정해놨다? 정해놨다. 그러면 그 11개 사유에 해당하면 각하하면 되지. 해당 안 하면 등기해주면 돼요, 안 돼요? 돼. 그 요 문구를 보세요. 각하 사유 아니죠? 그럼 각하 사유 아니라는 말은 1호부터 11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 안 한다면 등기해줘야 돼, 안 해줘요? 해줘야되는데 각하 사유로 각하 결정을 내리더라, 해주더라, 안 해주더라? 그 말은 1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1호 사유로 해당하는 걸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5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해당하는 걸로 각하 결정을 뭐다? 내렸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들 때 이래야 되죠. 제가 홍대 앞에 클럽에 입장할 수 있다, 없다? 빨리 말하세요. 있다, 없다? 있다지, 있다. 미성년자 이다, 아니다? 아니지. 아닙니다. 홍대 앞에 클럽에 입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살았다고 입장시켜 준다, 안 준다? 아니. 그러니까 위에 걸 해독을 잘해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 걸 뭐다? 안 해줘. 해줘야 되는 걸 안 해주니까 이재겠다, 이 말입니다. 됐다, 안 됐다? 됐다. 자, 밑에 거를 보세요. 각하 사유인데, 이 말은 1호부터 11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해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정리해봅시다. 15살짜리가 미성년자가 나이트클럽에 입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입장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답은 위에 거는 해줘야 되는 걸 안 해주니까 이재겠고 밑에 거는 반대 안 해줘야 되는 걸 해주니까 이재겠다 이 말입니다. 요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를 먼저 배워야 됩니다. 밑에는 등기가 됐다 안 됐다? 됐죠.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1호, 2호, 3호, 2하. 그럼 1호, 2호죠. 자, 이거는 시작. 당연무효. 무슨 말소? 직권 말소. 무슨 신청? 이의신청. 이래 놓는 거야. 그럼 시험은 여기서 낸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에 당사자가 있고 제3자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당연히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냐, 없냐, 이 소리입니다. 자, 위로 이제 갑니다. 위로 가세요. 위에는, 자, 요리로 옵니다. 보세요. 각하 사유 아닌데 각하 사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거든. 각하 결정을 내렸다는 말은 등기 자체가 됐다 안 됐다? 등기 자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유효 무효의 문제 없어. 말소의 문제 없어. 이의신청만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자, 그럼 여기서 당사자가 있고 제3자가 있거든. 그래서 이때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의무자와 권리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무자 권리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이 전부 다 먹고 제3자. 그러면 또 이거를 좀 좁혀보면은 이해관계인도 무슨 자? 제3자. 그러면 이걸 공부할 때 이해관계인으로 공부하는 게 이해가 빠릅니다. 이 사람이 이해관계인이냐 아니냐는 등기부 상에서 따진다. 오더와이다. 제 말은 등기가 되어 있어야 무슨 관계이고 이해관계.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이해관계이다 아니다? 아니. 그럼 이거는 등기가 되었다 안 됐다? 됐다. 그럼 제3자가 존재할 수 있어. 그럼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 뭐다? 있어. 이거는 등기 자체가 됐다 안 됐다? 안 됐으니까 제3자는 존재하지 않어. 제3자는 이의제기할 수 없다. 그럼 시험에 낼 때 이래 냅니다. 보세요. 각하 결정에 대해서 제3자는 이의제기할 수 없다. 등기 실행에 대해서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 뭐다? 있다. 자, 그 다음에 등기 실행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되는 것은 1호, 2호만 이의신청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3호 이하는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니까 이의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유효니까 이의제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위에 거를 갑니다. 위에 거는 보세요. 각하 사유 아닌데 각하 사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거든. 잘해야 됩니다. 1호 사유 아닌데 1호 사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어. 5호 사유 아닌데 5호 사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어. 11호 사유 아닌데 11호 사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1호부터 11호 전부 다 뭐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 여기서는 1호, 2호만 이의신청이 된다. 이 말. 여기는 1호부터 11호가 다 되는 거라. 그러면 정리합니다.
위에 거는 1호부터 11호가 다 이의제기 되는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당사자만 되고 제3자는 안 돼. 여기에서는 1호, 2호만 이의제기할 수 있고 당사자도 할 수 있고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래 딱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책의 399페이지를 보세요. 399페이지 가면은, 자, 그러면, 좋다. 잠깐. 398페이지를 갑시다. 그러면 이래 납니다. 의의를 갑시다. 의의에 갑니다. 등기간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자, 죽었습니다.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이따가 배우겠지만,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혹시 이래 합니다. 자, 글자를 보세요. 이의신청서라는 말하고 이의신청언이라는 말하고는 글자가 틀립니다. 이의신청언은 지방법원에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조심할 때 이의신청언은 어디다가 한다? 법원. 그런데 이의신청서는 어디다가 제출한다? 등기소에다.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면 요 말입니다. 보세요. 조금 이따 그림을 그릴게요. 갑하고 을하고 무슨 소가 있다? 등기소. 그럼 무슨 법원이 있다? 지방법원. 요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럼 결론은 갑하고 을하고 이의제기를 할 때는 이 사람한테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리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이리로 거쳐서 간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이해되죠? 네, 요리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의신청서는 어디다가 제출한다? 등기소에. 그럼 이의신청은은 어디다가 한다? 법원에.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399페이지를 갑니다. 위에 체크 플러스 박스를 보세요. 박스. 자, 제일 오른쪽에 갑니다. 다시 합니다. 각하사유 아닌데 각하사유로 각하결정에다가 줄 것이에요. 그래가 오른쪽으로 가면 당사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 없다. 이해됩니다. 그 밑에 각하사유인데 각하하지 않고 등기를 맺다. 실행. 그랬을 때 오른쪽에 가면 1호, 2호는 이의제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3호 이하는 이의제기할 수 없다. 됐어요. 그러면 이의신청 당사자와 죽었습니다. 이해관계인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내려옵니다. 요게 동그라미 2번을 갖고 해마다 시험에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부당의 판단 기준 시점. 그래서 1. 부당의 판단 기준 시점은 처분 결정을 내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찾았죠? 네. 그래가 밑에 2번에 옵니다. 등기간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신청하는 경우 그 결정 또는 처분 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야. 자, 죽었습니다.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정보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할 수는 없다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26회도 요걸 없다를 있다. 28회도 없다를 있다. 요렇게가 정답 처리했습니다. 이제 나오면은 맞출 수 있다, 있지. 됐죠? 그러면 한 장을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갑니다. 3번으로 갑니다. 이의신청인이 등기상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자일 것 1인 5건데 이게 법에 있어요. 1번의 끝에 없다에다가 줄 것이에요. 2번의 끝에 없다에다가 줄 것이에요. 3번의 끝에 있다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4번의 끝에 없다에다가 줄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를 시험에 낼 때는 끝 글자가 시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있다, 없다. 그럼 제가 이제 이래 합니다. 1번, 2번, 4번은 바로 이해가 됩니다. 1번을 볼까요? 저당권 설정자 위에다가 갑이라고 하세요.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에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에 대하여 이해관계는 아니므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 모든 물건은 이전이 돼야 안 돼요? 돼. 그 집주인이 이의제기할 수는 뭐다? 없다. 임차권만 마음대로 이전할 수 없죠. 그죠? 2번입니다. 각하결정을 줄 것에 한 칸 밑에 제3자를 줄 것이에요. 끝에 가면 뭐다? 없다. 요겁니다. 각하결정에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 뭐다? 없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먼저 갑시다.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 등기가 위법하다고 이의신청할 수는 뭐다? 여러분들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의 당사자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럼 이의신청할 수 없어요. 그럼 이제 3번을 외울 때는 이렇게 외웁니다. 채권자 대위권 그것만 딱 줄 거예요.
이런 거는 있잖아요. 공부할 때 요래 딱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요령이죠, 그죠? 그냥 큰 틀은 이래 합니다. 이의신청에 밭대에서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거기는 4명을 규정해 놨는데 3명은 뭐다? 없다. 1명은 뭐다? 있다. 그럼 없다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그 있다 하나만 딱요. 그러면 있다 이러면 채권자 대위권 이러면 끝에 가면 뭐다? 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공부를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제 잠깐만 이리로 와보세요. 자, 이럽니다. 갑, 을, 병입니다. 자, 요렇게 되어졌어요.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합니다. 그럼 매도인 의무자입니다. 매수인 권리자입니다.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인데 아직 등기는 안 가져왔어. 이때 을하고 병하고 또 매매할 수 뭐다? 있다. 이쪽이 무슨 자? 채무자. 이쪽이 뭐다? 채권자. 이쪽이 나중에 무슨 자? 대위자. 요사는 뭐다? 비대위자. 이해되겠죠? 자, 그럼 이 등기는 일이 왔다, 일이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을이 요 등기를 안 받아오면 병이 요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뭐다? 있다. 그럼 채권자 대위권의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됐죠? 그럼 요게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먼저 내놓고 합니다. 요 소유권 이전과 요 소유권 이전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요 등기를 1월 2일 날 가져오고 요 등기를 2월 1일 날 가져와도 되냐 안 되냐 이걸 꼭 동시에 해야 되느냐 따로따로 해도 되느냐 지금 이 소리입니다. 따로따로 해도 돼. 이 동시에 할 필요가 없어. 따로따로 해도 됩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모르겠거든. 동시 신청은 한 개만 딱 외워놔 놓으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동시 신청한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동시에 한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키는 일건의 신청 정보가 키입니다. 오케이? 네, 그거만 딱 외워두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과 신탁은 등기는 몇 개? 2개. 신청서는 몇 개? 1개. 그게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해야 된다. 요것만 딱 외워두면 돼요. 다른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됐죠? 그러면 결론은 요 2개는 동시에 할 필요는 뭐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1월 2일 날 했어. 요거는 이제 2월 1일 날 하려고 놔두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뭡니까? 을입니다. 근데 을은 소유자입니다. 소유자는 내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뭐다? 있다. 그래서 3번에서 2번을 말소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병이 요 등기로 가니까 내가 대위 신청했던 등기 을이 마음대로 말소를 시켰거든. 왜 너희들이 내가 대위했던 등기 마음대로 말소시켰느냐? 이의제기할 수 뭐다? 있다. 됐어요. 그럼 딱 외울 때 채권자 대위권 끝에 가면 뭐다? 있다. 과정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네. 시험 문제를 낼 때 과정을 갖고 낼 수가 있는 문제가 있고 주어를 갖고 낼 수, 우리가 답은 요거거든. 예를 들어서 다 요거잖아요.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동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는 주로 이 마지막 글자가 O 아니면 뭐고 X, 있다 아니면 뭐다? 없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봅시다. 답은 이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전세권의 지분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이래내는 거 아니에요. 맞다, 맞다? 맞지? 맞지? 네. 그럼 여기는 어디가 답입니까? 요 끝이 답이지. 맞다, 맞다? 그럼 한번 해봅시다. 정답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지적청량 의뢰서를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제출한다. 찾았습니까? 네. 그럼 답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1, 2, 3의 답은 뭡니까? 3번이 답이지. 하하, 큰일 났네. 그럼 보세요. 토지 소유자는 지적청량 의뢰서를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제출한다. 오더와이더 그럼 이걸 글자를 바꾸는 게 시험 문제지. 안 그렇습니까?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그냥 주어, 목적어, 동사로 따가면 주어를 갖고 시험 문제 내는 건지 목적어를 갖고 내는 건지 동상을 갖고 내는 건지 이래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네, 통과. 그래서 책을 자꾸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절차가 나와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렇게 해놓고 공부를 할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오늘 공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는 문제풀이다. 문제풀이 아니다. 자,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 봅시다. 처음에 내가 이렇게 합니다. 등기소가 있고 지방법원이 있어요. 여기서 이의신청서가 있어요. 이의신청언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유 있다, 이유 없다 이래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유 있다, 이유 있다, 이유 없다 이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었어요. 그럼 제가 써놔놓고 답을 하겠어. 여기서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거는 3개입니다. 하나, 두 개만 외우면 됩니다. 처음에 서와 언입니다. 집행 정지 효력이 없다. 그 다음에 가등기, 부기등기입니다. 요리 나오는데 시험에는 요 2글자입니다. 그럼 여기도 그러면 답은 요거 있죠, 그죠? 그럼 요거 지금 요거거든. 보세요. 요 2개가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 다 한번 풀어봅시다. 갑하고 어라고 이 집을 사고 파는 매매를 합니다. 매매하는데 두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등기 신청했는데 서류에 하자가 있다 이러면서 각하 결정을 내렸어. 그럼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럼 이의신청서는 어디다 제출한다? 등기소. 이의신청은 어디다? 지방법. 요 글자 바꾸는 게 시험 문제. 옛날에는 기출문제 이걸 답으로 한번 만들었거든. 그럼 다시 해봅시다. 옛날의 답입니다. 과거에 이의신청서를 지방법원에다가 제출한다. 오렉스다 X. 이의신청은은 어디다가 한다? 오케이. 지방법원. 이의신청서는 어디다? 등기소. 그러면 이의신청서는 일반적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작성을 해. 그럼 작성을 해가 등기소에다가 제출을 하면 등기소 등기관은 그걸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다른 말로 해보면 여러분들 잠깐만 봅시다. 갑하고 을은 등기소죠. 등기소는 법원이죠. 여러분들 법원은 대단한 곳입니다. 맞아? 네. 그러면 결론은 선은 여기를 제출하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거 너희들 선에서 다 걸러내고 너희들 선에서 안 되는 것만 올려보내라 이 말이지. 맞다. 맞아. 다 걸러내라 이 말 아니에요. 한국 사람 이재기하는 거 좋아한다, 싫어한다? 억수로 좋아합니다. 이세상에서 좋아합니다. 자, 이러세요. 자, 정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의신청서를 합니다. 이의신청서는 어디다 제출한다? 등기소. 그럼 등기소에다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등기소 등기관은 이의신청서를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이의신청에 이유 있다 이러면은 그 자리에서 처리를 해줘버립니다. 그게 상당한 처분을 해는. 그럼 이제 정리해봅시다. 열람 발급 안 해주니까 이의신청했거든. 그 열람 발급 해주면 되지. 접수 안 받아주니까 이의신청했거든. 접수 받아주면 되지. 등기 실행 안 해주니까 이의신청했거든. 그럼 등기해주면 되지. 오케이? 안 해줘야 되는 걸 해줬거든. 그러면 말소시켜주면 돼요? 안 돼요? 돼. 요게 상당한 뭐다? 처분. 그런데 이의신청서를 읽어보니까 이의신청이 이유 없어. 이유 없다면 3일 이내 의견서를 붙여서 지방법원으로 올려보낸다. 3일 이내 의견서를 붙여서 지방법원으로 올려보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자,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등기소와 법원을 단순 비교하면 이게 하급기관이고 이거는 상급기관입니다.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 올라갈 때는 상식선에서 이유 있어야 올라간다, 없어야 올라간다? 있어요. 상식에서는 있어야 올라가지.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없어야 올라갑니다. 왜? 이유 있다면 그 자리에서 처리해줬다, 안 했다? 해줬다. 그럼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이유 없어야 올라갑니다. 오케이? 네. 그럼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서 지방법원으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지방법원에서는 약식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 있다. 그러면 상당한 처분을 명하는 거지. 그럼 뭐 상당한 처분을 명한다는 게 열람 발급해줘라, 접수 받아줘라, 등기 실행해줘라, 말소시켜줘라. 이게 상당한 처분. 그런데 약식 재판을 해보니까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면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각 결정에 불복할 수 있냐냐, 즉 항고 재항고할 수 있냐냐 이 소리거든. 항고 재항고할 수 뭐다? 있다. 지금 요까지 딱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요 말을 잠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잖아요. 자,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답만 딱 외우세요. 처분 제한의 혈액이 뭐다? 없다. 무슨다? 있다. 답은 요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등기된 부동산은 처분 제한의 혈액이 뭐다? 없다. 그 없다를 있다로 고치는 게 시험 문제지. 맞죠? 네. 그럼 여기서 키는 이 글자가 키가 아닙니다. 이 글자가 키입니다. 뭐다? 제한. 제한이니까 부정이다, 부정 아니다? 부정. 부정의 부정이니까 뭐다? 검정. 검정이 되는 거지. 맞다? 빨리 맞다고 그랬어요. 아니, 7번을 담당. 아니, 이게 있잖아. 너무 쉬운 말이잖아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해줬어. 근데 소유자가 변해, 안 변해? 소유자는 누구다? 갑이 제3자 명의 매매할 수 뭐다? 있다. 그게 이 표현이라는 처분 제한의 혈액이 없다. 얼마든지 갑은 병한테 매매할 수 뭐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글자를 보세요. 열어서요. 여기서 여기 없다거든. 그 앞에 뭐가 있다? 정지. 부정에 뭐다? 부정. 그럼 답만 이야기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등기부의 효력은 정지되어 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럼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등기부의 효력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 소송이 들어오면 가처분을 표시해야 해요. 해. 그럼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는 걸 등기부에 표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다른 말로 해보면은 이의신청 선언 있잖아요. 1월 1일 날 제출했죠. 그럼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2월 1일 날 끝났어. 한 달 기간에 공백 기간이 있다 없다? 있다. 이때 등기부의 효력은 정지되어 있다, 살아있다? 살아. 그러니까 갑이 얼마든지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등기부에다가 1의 뭐다? 1. 이의신청이 있다는 걸 등기부에 표시해놓고 재판한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이해됩니까? 네. 그럼 여기서 이의신청은 주등기란다, 부기등기란다? 부기등기란다. 이의신청은 부수적으로 따라온 겁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거는 물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요까지 이해됐죠? 네. 그럼 요거 하나 더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의신청이라 할 때, 잡으세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주니까 이의신청했거든. 그러면 이의신청이 있다는 걸 부기등기 해두고 재판할 수 뭐다? 있다. 아니면은 정합니다. 이번에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를 해놔놓고 재판할 수 뭐다? 있다. 자, 그럼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 그럼 절차를 갑니다. 400페이지 절차를 갑니다. 절차 1번입니다. 등기간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나 관할 지방 법원 골줄 거세요. 이의신청할 수 있으나 자르세요. 이의신청 서에다가 동그라미 주세요. 관할 죽었습니다. 등기소에 제출한다. 통과. 그 다음에 기간입니다. 기간. 이의신청의 기간에는 죽었습니다. 제한이 없다. 혈액으로 갑니다. 제일 위로 갑니다. 제일 위에. 등기간의 결정 또는 처분의 이의는 죽었습니다. 집행정지 혈액이 없다. 그러면 시험 문제 그 끝글자가 답입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고치는 게 답이지.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을 갑니다.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 379페이지라고 적어보세요. 379페이지에 갑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지방법원의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반면 이는 집행정지율이 없는 바 이의신청이 추후에 받아들여지더라도 이의신청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대비하여 관할지방법원은 이의신청의 결정하게 된 등기관에게 죽었습니다.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에 죽었습니다. 부기등기 해놓고 재판할 수마다 있다. 됐어요. 그러면 4번의 등기간의 조치거든. 1번만 딱 보세요. 동그라미 1 죽었습니다. 이의가 이유 없다고. 한 칸 밑에 3일 이내 그것만 딱 적을 거세요. 이의가 이유 있어야 올라간다. 없어야 올라간다. 없어 올라갑니다. 며칠이나 올라간다? 3월. 네, 그러면 한 장 넘기세요. 넘깁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제일 동그라미 2번에 끝만 하면 됩니다. 관할지방에게 불복인 이의신청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마다 있다. 있다만 동그라미. 그러면 이거 있다를 없다로. 그러니까 불복할 수 있다. 불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안 되는 것이 나오더라도 틀릴 리가 없어요.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